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또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국무총리 사주를 보고 과연 이 사람이 대권을 잡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 2년 지나고 해가지고선 뭘 했냐면은 여론조사 하는 거에,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모두 통틀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황교안이 하고 이낙연이 하고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은 누가 되냐 했더니 둘 다 17%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양자 대결을 했을 때는 누가 당선되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나온 게 있었어요. 하기야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조사 이렇게 하면은 그게 유튜브에서는 그게 가짜다, 너무 조작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문재인파가 많아가지고 이낙연 총리하고 황교안 한국당 저기하고 이렇게 대권을 이렇게 지금 들어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가 너무 이제 지금도 이렇게 세력이 세고 바탕이 있으니까 더블로 이렇게 확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그게 많이 나온 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래가지고선 과연 이낙연 국무총리가 2022년 이민년 대선 선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 쉽게 말해 지금 이렇게 보수파하고 그다음에 진보파, 이렇게 좌파하고 우파하고 이제 싸우는 사람 중에 이렇게 지금의 차기 대권으로 이렇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그러니까는 이제 진보 쪽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황교안 우파, 그다음에 보수파하고 둘이 이제 견져서 가는 것이 대권 후보로서는 가장 이제 유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사주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2022년도에 대선이 될 거냐, 대선에 당선될 거 아니냐, 이걸 내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오늘 좀 올리기로 했습니다. 황교안이 사주는 지난번 동영상에도 올렸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어요. 들어와서 봤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와서도 봤고, 천문명리 하나님에 가면은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 황교안의 사주를 이렇게 잘 풀어서 이렇게 올린 것이 있습니다. 말은 한번 들어서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를 끝나지만 왜 근거를 이렇게 밝혀주면 그래서 잘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황교안이 사주 딱 치면은 자세히 바탕이 나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황교안 씨가 운이 잘 흘러요. 운이 잘 흐르고 그 다음에 이민년에 이 사람이 관인상생이 딱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황교안하고 둘이 붙었을 때 누가 되겠느냐, 대권 오늘 한번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낙연 총리하고 황교안 사주하고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특징이 있으면 공통점도 있고 특징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황교안 이 지금 한국당 당수도 뭐냐면 이 재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황교안 씨는 재성이 밑에 함축되어 있어요. 밑에 이렇게 감춰져 있고 천간에는 겁재도 있고 이제 인수도 떠 있어가지고 외부성으로 되게 이제 강하게 밀쳐나가는 그런 것이 있는 식의 사주고, 이낙연 총리는 내가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해주면은 병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재성이에요. 그 말 하기 전에 내가 그때 이 1951년 12월 10월 인시 음력 이거는 확실한 거랍니다. 어떻게 확실한 거 아니면 이렇게 보통 사주쟁이들이 누구 사주를 풀기 위해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양력이다 음력이다 이렇게 막 풀어내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좀 싫거든요. 그러니까 사주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제가 참 이렇게 헐질 않으려 그래요. 근데 황계현 씨 사주도 천문명이 하나님의 푸는 고는데 유시다 이렇게 나온 것도 이 명리계는 거의 정확히 알려진 거라고 알고 있고, 이 이낙연 총리의 전기 51년 12월 15일 인시 음력이라는 거는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이 생년월일이 밝혀져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거의 확실하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 관상을 딱 보면 병진 일주인데 이게 저렇게 돼가지고 약간 이거 우그러지고 한 그런 식의 상태의 관상을 딱 보면 약간 이 재성이 맞고 조금 이렇게 어그러진 그런 상태지만 병진 일주의 그 관상이 딱 용모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시는 이 사주는 맞는구나. 그러니까 관상하고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거에서 이 시는 이 생년월일은 확실하다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황교안의 사주는 그 사람 관상을 보면 되게 검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뭐냐면 천간에 정인이 투관돼 있어가지고서 되게 검상하게 돼 있고 그리고 갑기 합토가 돼 있고 하고 지지는 저기 돼가지고 되게 안정된 스타일로 관상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 병진일주에 이낙연 총리의 관상도 거기 맞고 정사일주에 황교안 사주도 정인이 투관해가지고 그 관상이 얼굴 관상이 맞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생일도 정확하고 황교안 씨의 사주도 천문명리 하나님 푸르는 그 사주도 정확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주 푸는 원칙은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그 뭐가 있냐면은 그 사주 만세를 보는 어플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주 링크라고 하는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생년월일 치면 만세력이 딱 나오는 그거를 주로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사주 링크라는 것이 왜 좋으냐면은 그 12운성 12신살 대운의 신사를 그러는데 그 사주 링크에는 이 신사를 좀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걸 좀 많이 뽑아져 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동영상에서 자꾸 얘기했지만 저는 그 나온 그 신설 이외에도 추가로 이제 그 보통 이제 연지 기준으로 뽑고 그런데 일지, 시지, 월주 기준으로 저는 신사를 다 뽑아요. 그런 것이 사주 링크라고 하는 어플은 신살까지 이렇게 정확히 잘 나왔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여러 어플 중에서 그 사주 링크라고 하는 그걸 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주 링크라는 거를 이렇게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만세력에 대해서는 그 신살도 많이 나오고 제대로 이렇게 정확히 잘 나온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푸는 원칙은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 만세력에 딱 치면은 그 사주 링크라고 하는데 딱 치면은 뭐 요게 이제 천덕월 때 이런 건 내가 더 추가로 더 뽑아놓은 것이 있지만 뭐가 있냐면은 요 기본적인 요 사주 온국의 8자하고 12운성 12신살 대운행 신사절도 중요한 거는 다 올라와 있어요. 그게 뽑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 사주 온국의 요 틀이 딱 나오면은 그때서부터 자기 실력을 이거 풀어내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면은 그 사주 푸는 원칙은 4개 이론을 다 공부해가지고 총합적으로 해서 풀어내야만이 온전하게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제가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오행론. 이게 경금이다 병이다 신다 하는 그 오행론. 갑을 병정 천간 10개 지지 12개 그 오행론에 나온 각자의 속성이나 성격을 다 공부해서 일일이 공부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신론. 요거는 이제 자기 일견 이주려도 요거는 정제고 편제고 요거는 식신이고 상관이고 요거는 정인이고 편인이고 하는 그런 거 나누는 그 육신론이 있어요. 그거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이 통용되고 하는지 그것이 나타나는 그 육신론인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행론, 육신론은 기초이자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오행에서 형충, 파해, 온진, 합충 요거까지도 일일이 다 공부해가지고 오행의 상생상극을 막 이렇게
접목시켜서 공부하게 되면은 오행론과 육신론에서 일단은 공부는 거의 반 이상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주하는 게 이 운송론도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운송론은 이 일간 위주에서 딱 뽑고 하시면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기운을 얘기합니다. 정적인 그 일간의 기운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성격을 많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힘을 많이 그 힘이나 그 사람의 그 어떻게 기력을 다 펼치면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억눌려서 하느냐 그런 것이 운성론인데 성격을 잘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사래요. 이 12신사는 망신, 반어, 월사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12신사는 월지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뽑는데 연지 기준으로 해서 쭉 뽑아요. 그냥 장성, 월살, 반하게 씩 뽑는데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요 원리는 어디서 나는 게 당사주의 원리나 정제하는 12진법의 그 책에 보면은 요 원리가 다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대운행은 쭉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신살인데 일반 신살도 뭐냐면 12신살 이외에 일반 신살적인 것도 다 일일이 뽑아야 됩니다. 보통 연지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뽑는 신살이 많고 그 다음에 일간 기준에서 뽑는데 저는 연지 기준에 일지 기준 그 다음에 월지 기준에서 이렇게 또 뽑아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신살을 많이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이것이 다 뽑아서 나왔을 때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거는 가장 기본 풀어내는 공식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거를 잡아내는 것이 용신을 잡고 격국을 뽑아내는 거 가장 기초 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선 일단은 오행 구성을 쭉 봐야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주 8자를 딱 해놓고 오행 구성 딱 해놓은 저는 인수분해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신사를 다 뽑아내고 하는 이 자체를 나는 이제 미분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합쳐져 가지고선 두리뭉실 비빔밥적으로 얽어가지고서 딱 극대치나 최대치를 뽑아내가지고 유치해서 말하는 것이 저는 수학에 미분했다, 인수분해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극대치, 최대치를 뽑아내서 말해준다.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사주는 오행론, 육신론, 운송론, 신살론 네 가지 이론을 인수분해와 미분해가지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를 숨겨진을 다 뽑고 난 다음에 적분해가지고 극대치와 최대치를 뽑아내서 말해주는 것이 명리의 이론이다. 제가는 그렇게 항상 주장합니다. 그래서 명리는 보통 사람들이 미신이라 그러는데 상당히 고차방정식푸는 하나의 자연과학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구성과 인수분해할 때 이제 자기 일간 위주로 해가지고선 관성, 인수, 식상, 재성 이렇게 가지고 쓰는 것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병오면 병화가 화성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목성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2개 있죠. 그 다음에 토성이 진하고 축하고 2개 있죠. 그 다음에 금이 천간에 3개 있죠. 그래가지고 우선 이거 평두라고 하는 거는 일간 이주라지 일지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행의 상생 상극에서 형충파의 합 요걸 원진 요걸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건 축진파가 돼 있고 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 딱 보면 인묘진 해가지고도 목 3방국이 돼 있어요. 총 3방국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신약하냐 신강하냐 이걸 봐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비록 인묘진 목 3방국이 돼 있지만 이 진토가 중간에 끼어가지고서요. 축토가 중간에 가장 중요한 딱 돼 있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 인묘진 3개가 있지만은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오행이 상생상극에 돌아가면서 이게 받쳐져가지고 이 사주가 신강 쪽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버텨줄 것 같지만은 내가 보기엔 이 축토가 월지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호고 진호고는 서로 이제 우정합이라 가지고 서로 아무런 상관없이 이렇게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 묘가 요게 딱 인묘진에 되게 이제 신강한 쪽 요소가 딱 이 축토 때문에 축토가 이제 개신기야지 신금이 있어야지 금정 이게 또 천간에 이 금성이 많이 떠가지고
인목해가지고 인수가 서로 작용하는 걸 상당히 이 축토 속에 신금이 많이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가 그 인묘진 목 삼방국이 있어가지고 되게 인수도 강한 듯하나 쉽게 말하면 이 축토 때문에 이 사주가 인수가 약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주가 신약 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 딱 봤을 때 이 사주는 신약 쪽으로 많이 끼운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천간에는 이 금성이 많아요. 경금 신금 해가지고 금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내가 봤을 때 이 사주는 저기다. 이 사주는 쉽게 말하자면 신약하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요금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병신합이 있습니다. 병신합이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인데 그 무슨 얘기냐면 신약한 사주인데 이 축토 속에는 계신기라고 하는 지장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금이 곧장 투관되어 있어요. 곧장 투관되어 있으면서 이 병화가 신금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제격입니다. 아주 알뜰하고 하는 정제격이에요. 그래서 이 재성이 천간에 많이 투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되게 그 정제격이 하면은 되게 조용합니다. 이 정제격이 되게 알뜰하고 뭐 양심적이고 그다음에 되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병신합이 된 사람이 약간 권세지의 위험지엽이 있어가지고 은근히 자기 편협하고 뭐 이런 것이 많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그러면서도 천간에 정제가 많이 되는 사람은 모든 매사 이거를 뭘로 생각하냐 이렇게 주판 하나를 튕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현해서 내가 장사치를 나타내진 않지만 모든 매사의 최종 결정은 내가 수익이 있느냐 이런 걸 먼저 따지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제격의 사람들이 되게 양심적이고 세밀하고 착실하고 정직하고 뭐 그런 건 있어요. 이 정제격이. 이게 알뜰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냐면 이 천간에 저기가 금성이 재성이 많이 떠 있어가지고 되게 사회적으로 신약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신약하니까 이 사주의 용신은 뭐냐? 결국에는 인목도 있고 이것도 인목도 있고 묘목도 있어가지고 하는데 내가 보는 견제에는 사회적 구실로 딱 보는데는 연지에 감춰진 묘목 정인이 이 사람의 쉽게 말하면 용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용신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문서적으로 보나 이 황계한씨처럼 크게 사회적으로 적여서 가는 것보다는 쉽게 말하자면 보이지 않게 은밀한 귀인이 와서 도와주면서 사는 그런 식의 사주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인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어떤 귀인이 와서 도와줘 이 사람이 득시하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왔죠. 그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양력을 먼저 보기로 하죠. 근데 그거를 대우는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뭐 광주를 나와서 서울법대를 졸업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해수대학로 가지고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해수대학로 해가지고 이때는 자기 관원이 와가지고 되게 이제 사회적으로 공부 잘하고 해가지고 득세해서 가고 하는 그런 운이 지금 와 있었어요. 이리 와 있었고 하면서 쉽게 말하지 그리고 나서는 서울법대 졸업하고 79년부터 그러니까는 나이를 보면은 20대 후반 여기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서부터 79년부터 21년 50대까지 쭉 50대까지는 기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정유 병신이라고 할 때는 누구와 같이 정당한 재물을 캐낸다 이런 식의 이제 사주 운행이 흘러가지고 길게 기자 생활을 합니다. 50세까지 21년 기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는 50살까지죠. 그 31세 정유대원, 41세 병신대원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저기를 했던 거예요. 기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51세 김대중 대통령한테 픽업이 돼가지고 을미 대운 때 이 자기 용신 을미 정인음이 딱 와가지고 귀인이 도래해가지고서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 이제 국회의원에 딱 이렇게 갔죠. 그때 뭐 이 사람이 전라도 쪽이거든요.
이게 전라도에서 사람을 찾다가 거기서 이제 기자 생활하다가 너 그 정치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김대중의 공천 중에 거기는 그냥 가서 받기만 하면 다 당선되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 그 본래 이 이낙연이 국무총리 성격이 정제격이고 정격인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안 하고요. 이렇게 되게 이제 곱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이고 되게 알뜰하고 뭐 이런 스타일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게 좋아하는 스타일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곱게 안정되게 이렇게 일을 하니까는 쉽게 말하자면은 51세부터 이렇게 16년 동안 사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을미 갑오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때까지 65세까지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을미 그다음에 그 갑오 이렇게 오니까는 자기 용신운이 와가지고선 그 국회에 그냥 이렇게 그 출세하면서 사는 국회의원을 10년 동안 해요. 이때 2014년 이렇게 할 때는 전남도지사를 하죠. 이때는 64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바로 이전에 그러니까는 갑오 을미 이때는 자기 또 운이 와가지고 관운 득세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은 전남도지사를 하죠. 근데 이 사주 중에 특징이 또 하나 있냐면은 이 사람이 천덕이라고 하는 시지에 이 길신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하고 선출직이나 어떤 이제 투표나 이럴 때는 이 천덕귀신의 이런 것이 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근히 이제 협력, 태극 이런 것도 화계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은근히 뭐냐면 이렇게 받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얼떡지세 아니 재물도 모으며 살고 마누라도 괜찮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래 일지에 반한길신이 있으면은 마누라도 좋고 월지에 월떡까지 있으면은 쉽게 말하자면 그 부인이 덕이 좋아지고 끝까지 늙을까지 재물을 모으며 산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전남도지사까지 다 1917년 5월달에 국무총리가 돼요. 그때는 그 66세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정 국무총리가 됐어요. 정년 딱 되니까 그때는 이 사람한테 그 인수하고 비고분이 이렇게 오고 하니까는 쉽게 말하면 운이 나쁘지 않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유년이니까는 어떤 큰 돕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운이 와가지고서 쉽게 말하면 66세 5월달에 국무총리로 당선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해년 이렇게 오고 하는데 올해 이제 기해년이죠.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지나서 가요.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사람이 71세 이민년 대운이 계사대운을 오는데 쉽게 말하자면 70세 계사대운이 오고 그 다음에 이민년이 22년이 그 이민년 대선운이 오는데 그 쉽게 말하면 관성이 겹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버텨가지고 이 사람이 대운을 잡고 있겠느냐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사주도 쉽게 말하자면은 적이 운이 와요. 경자 신축년 이렇게 오다가 무엇냐면 이민년이 와가지고서 관인상생이 딱 되는데 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주는 뭐가 있냐면은 천간에 투관되는 인수나 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지지에 갑자기 있는 이런 인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관성도 진토 속고 축토 속에 이게 그 정관이 감춰져 있어가지고 은은한 관성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지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는 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감춰진 관성하고 이 투관되어 있는 관성하고 특징이 뭐냐면 투관된 관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관성하고 인수가 이제 수가 투관되어 있으면 자기가 능동적으로 받아서 갈 수 있는데 이 이낙연 총리의 이 사주는 천간에 재생만 투관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관성이 오면은요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자기가 신약하기다 못 버틴다는 얘기죠. 그것이 올해서부터 와 있어요. 기해년. 되게 이제 그 안 좋게 오고 이제 버겁게 오는 거예요. 내년에 경자년 총선이 딱 되는데 내년 4, 5, 10월에 경진 무자일에 무자월 경진을 무자 일대가 그 4월 15일이 일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계가 오니까는 되게 이 사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좌진 합수되고 자축합도 이렇게 돼가지고 쉽게 하면 이 사람 길을 많이 쇠진시켜요.
내가 이제 그 또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려고 또 하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이 지금의 이 민주당 문재인 세력이 많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네이버 블로그에 천문명리 하나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경제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갑자일진데 갑기합도도 되고 하면서 이 문재인 사주가 전형적으로 대운과 세운이 전반적으로 관성으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명리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이 관성으로 딱 가면 신강하면 버티는데 무조건 신약하고 신강하고는 뭐냐 재물이 마른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마르니까 계속 특히 내년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코너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북한이 어떤 사건을 이거 경자해가지고 자수가 톡톡 쳐가지고 사건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지만 쉽게 말하지만 점점 관성이 강하게 와가지고 이 이낙연 총리도 쉽게 말하면 어렵고 버겁고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년 4, 50년 경진 무자 기초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자진 합수돼가지고 이 사람들 되게 큰 관성이 와가지고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힘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문재인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내년 총선에는 되게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것이 딱 예측돼서 올 수가 있죠. 그랬다가 딱 적이 되는 건 없고 그렇죠. 그러다가 그 70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만두고 뭘 이렇게 새롭게 뭐 하려고 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새롭게 새로운 거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하고 축지파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이합 집산에게 분리돼가지고 좀 안 좋게 옵니다. 이 자체가. 게다가 2022년 70대 이 사람이 공천에 돼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쉽게 말하면은 신약하고 관성으로서 이 사람이 못 버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황교안 사주는 쉽게 말하면 인수도 있고 겁대도 있고 정사대운해가지고 이 사람은 황교안 사주는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천간에 버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성이나 관인상에 자기 차봐 쟁으로 가는 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낙연 총리 때는 천간에 재성만 있기 때문에 관성이 오면은 재생관해가지고 되게 버겁고 어렵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71세 이민년 되면은 비록 관인상생이 이렇게 오지만은 쉽게 말하자면은 그 땅 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황교안과 이낙연 두 사람이 대권을 붙었을 때 누가 이기겠느냐? 저는 황교안 쪽에 더 손을 든다는 이런 식의 얘기죠. 그냥 그 결론적으로 내 얘기하면은 신약과 정인사의 신약한 사이에 천간에 재성만 투관되어 있어가지고 황교안과 다르게 관성 그러니까 대운과 세운이 관성운으로 이렇게 해수대운을 크게 왔을 때 버티며 자기가 이끌 수 있을까 이것이 결론이에요. 근데 제 결론은 힘들다 이것이 제 적입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천문명리 하나님도 이렇게 있지만은 제 저기를 봐가지고 이렇게 자기 운세나 이런 것이 궁금하면은 이 전화나 카톡으로 많이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